네, 유현선 대표님과 함께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거래의 절차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온라인에서 매물을 보고 이제 공인중개사분을 만나서 기회가 되면은 집도 보고 가계약금 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나라랑 비교를 했었을 때 그 부동산을 구매하는 과정이 매우 심플하고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일단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집이 이제 결정이 났다. 그래서 이 집을 사겠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집주인에게 이제 우리가 오퍼를 하게 됩니다. 그 오퍼를 할 때는 이제 거기에는 내가 사고자 하는 금액, 그리고 이제 대출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디파짓을 우리가 이제 제한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금액의 뭐 3% 이런 식으로 비율은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퍼를 하게 되고 다행히 그 매도자가 한 번에 오케이를 해줬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컨틴전시라고 해서 어떤 기간이 주어집니다. 어떤 서바이벌 게임을 하듯이 정해진 기간 내에 우리의 이 매매 과정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매도자가 검토할 서류들을 또 제공을 해주고, 우리는 그거를 또 검토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인스펙션이라고 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또 실사도 해야 되고요. 또 대출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대출, 이런 여러 가지 감정평가도 받아야 되는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그 기간을 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디파짓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여서 그 모든 서류들을 사인을 하고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미국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믿을 만한 그런 에이전트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두 장 계약서에다가 사인만 하면 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마치 보고서 30페이지짜리 보고서처럼 많은 그 분량의 계약 서류를 다 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거래를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하셨다가는 사실 조금 당황하실 수 있다. 결론은 그렇게 쉽진 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투자적인 측면에서 좀 유의할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주택을 분양을 받을 때랑 해외에서 분양을 받을 때랑 이제 분양 면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전용 면적의 그 산출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에서는 안목지수라고 해서 벽체 안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건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의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벽체 중심선을 중심으로 이제 면적을 산출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이제 발코니 면적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법에서 폭 1.5m까지는 발코니 면적을 이제 우리가 서비스 면적이라고 해서 발코니 면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을 살 때 그 금액 안에 발코니 면적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 발코니 면적도 거실이나 뭐 안방처럼 우리가 돈을 주고 그 발코니를 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평당의 분양가를 한국의 주택과 비교를 하실 때 항상 그런 발코니 면적을 포함 여부를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정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의 차이는 크게 날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나는 이제 40평짜리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가서 보시면 마치 35평, 뭐 이런 30평 초반대의 주택 크기만큼 작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집집할 땐 집슐랭. 대표님만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좋다라는 그런 팁 같은 게 좀 있으면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뭐 미국이나 동남아에 주택을 구입을 할 때 내가 그 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라고 하면 그 나라의 신뢰할 만한 대형 디벨로퍼가 분양하는 콘도미니엄을 구입을 하셔라 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근에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들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고 선호가 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믿을 만한 디벨로퍼가 공급하고 있는 단지에 투자를 하신다면 리스크도 해치하고 줄이고 투자 수익률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라는 측면에서 들어가면은 제일 중요한 건 수익률이잖아요. 기대 수익률을 얼마나 보고 들어가면은 투자를 하면 될 것인가. 단순 비교를 하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목적에 따라 각자의 기대 수익률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호하는 도시에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에서 5% 정도를 우리가 기대하는 게 어떤 합리적인 투자 수익률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남아 같은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필리핀과 같이 빠르게 부동산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나라의 주요한 도시에서는 아무래도 5에서 한 7% 이상 그렇게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물건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요.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특히나 외국인 투자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서의 그런 가격의 변동이 워낙 폭이 많이 이제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항상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나라가 있으시다면은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관심을 두고 있는 나라는 말레이시아고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 2019년에 제가 말레이시아 부동산에 대해서 책을 그렇죠. 책도 쓰셨잖아요. 말레이시아 부동산. 네. 제가 책에서도 강조했었던 거는 각자 자기만의 위시리스크를 좀 작성을 해서 본인들의 투자처를 결정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저의 위시리스트에는 따뜻한 나라 그다음에 영어로 의사소통이 돼야 되고요. 왜냐면 제가 은퇴를 하면서 제외국어를 배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영어지만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고 의료 시스템이 어느 정도 발달을 하고 그다음에 생활비 부분에서도 조금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 이제 해외에 거주를 하더라도 사실 한국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비행 시간이 6시간, 7시간을 넘지 않은 그런 국가들을 저의 위시리스트에 다가 적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각자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저희가 실제로 내가 말레이시아를 은퇴하고 뭐 어떻게든지 가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드는지에 대한 감이 좀 없는 편이라서 말레이시아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외국인이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의 최소 금액을 이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주마다 도시마다 다르지만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같은 경우에는 100만 링깃을 기준으로 하고 원화로 따지면 최소 3억 정도 이상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투자 금액으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LTV 70%까지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 대출 가능하지만 복잡한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현금으로 사시거나 한국에서 대출 받는 거를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계좌 개설 이런 거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네네 맞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외국인들이 계좌를 오픈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조금 제한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환율도 걱정해야 되고 주택 가격도 걱정해야 되고 그런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이제 잘 사고 잘 팔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환율 부분에서 저평가되어 있었을 때 구입을 하고 달러가 좀 올라갔을 때 매각을 한다던가 이렇게 우리가 뭔가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매입과 매각의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좋은 투자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들을 좀 어떻게 좀 접근을 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최근에 뭐 구글 번역기, 뭐 팝하고 이런 번역에 대한 어플들이 워낙 잘 나오고 있어서 구독자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도시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정보라든가 트렌드를 구글에서 직접 검색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적정한 환율이라든가 적정한 물건이 나왔었을 때 그때 매입을 하시는 그런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집집할 땐 집슐랭. 네, 저희 지금까지 이제 2회에 걸쳐서 유현선 대표님과 함께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좀 이론과 실전편 같았어요. 이론이 더 많지 않은가요? 네, 이론과 실전편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뭐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설명드리기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표님이 책도 쓰셨기 때문에 그 책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해외 부동산을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모두가 집을 사는 그날까지 복덕다방은 이어집니다.
그럼 저희 함께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모두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